짧은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조금만 길어지면 너무 어려워요. 감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서 틀려요. 해석을 꼼꼼하게 하는데 지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해석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간 안에 다 풀지를 못해요. 단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외워지지도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단어 구문 독해 모든 것이 부족해요. 영어 공부 어떤 교재를 해야 할까요? 교과서 기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뉴 수능 스타트, 달라진 수능 영어를 말하다. 저는 진행을 맡은 주혜연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파카입니다. 밑에 보였죠?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고3이 돼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공부 잘 되십니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만 많고 잠도 잘 안 와요. 특히 영어가 제일 문제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온라인 입설 뉴 수능 스타트에서 영어 공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수능이 많이 바뀐다던데 영어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선 연계의 비율이 70%에서 50%로 조정이 되고요. 연계의 방식 또한 기존의 직접 연계 플러스 간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전환이 됩니다.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이 지문 처음 보는데 근데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 바로 이게 간접 연계의 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직접 연계가 이루어질 때보다는 확실히 처음 보는 지문도 거침없이 읽어나갈 수 있는 기본기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EBS 연계 교재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연계 교재를 통해서 나의 영어의 기본 실력을 기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왕 영어 실력을 기르는 거 수능의 배경 지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때요? 바뀐 수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영어 공부하는데 언제가 가장 중요해요? 네, 뭐 공부에 안 중요한 시기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고3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학기가 시작되면은 내가 해야 될 공부들, 해야 될 일들 이런 거에 이끌려 다니느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정말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공부하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여러분이 기본기를 얼마나 다져놓느냐에 따라서 남은 수험 생활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꽃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해요? 저는 무조건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우리 도끼날이 무뎌졌는데 마음이 급하다고 무조건 도끼질부터 하는 거 그게 현명한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등급에 맞게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등급 이하의 하위권이다 라고 하면은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공부가 단어 공부이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이하 중위권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긴 문장도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문장 독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번 겨울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받는 상위권이다 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4등급인데 저 같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언제 기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영어의 기출 공부 방법은 다른 과목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다시 출제가 되지만 영어는 한 번 출제됐던 지문이 다시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봤던 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 같은 문제들 정말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등급별로 언제 기출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실전 연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전 연습은 언제 해요?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시험장에서 정말 나의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실력이 70점인데 지금 60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70점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70점짜리 실력을 80점, 90점, 100점으로 실전 연습이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 실전 연습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등급별 실전 연습의 적절한 시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내신도 걱정이에요.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요? 고3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이 대부분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에는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내신 시험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1회독할 때에는 주제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하고 글의 큰 흐름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글을 2회독할 때에는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까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글을 3회독할 때에는 역접의 관계, 예시의 관계 등 각 문장 간의 연결 관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4회독할 때에 들어서 비로소 어떤 세부적인 문법 사항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살펴보셨다면 다시 숲의 단계로 돌아가서 다섯 번째,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아요. 디테일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해서 디테일한 공부부터 시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숲에서 나무, 나무에서 다시 숲으로 멀어지는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의고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시간에 쫓겨서 훑어 읽다가 대충 감으로 찍게 돼요. 모의고사 공부는요, 대부분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상 시험장에 들어서면은 막 빨리 읽으려다가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읽다가 결국은 아는 단어 몇몇에 의존해서 그냥 감으로 푸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초점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 읽으려고 하는 대신에 불필요한 부분을 좀 덜어내고 대신에 읽는 부분은 차근히 생각하면서 읽겠다라고 좀 전략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첫 문장만 잘 이해해도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부터는 빨리 읽기 대신에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며 생각하며 읽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덜어내며 읽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제를 충분히 이해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예시라던가 아니면 나열된 내용들이라던가 혹은 이와 마찬가지로처럼 비슷한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경우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덜어가며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쌤, 끊어 읽기 꼭 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시간도 모자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던데. 우리 한글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다가 밑줄을 치면서 읽다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자동화되면서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 쓱 훑어 읽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끊어 읽다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자동화되면 끊어 읽는 간격이 조금씩 더 멀어지고요. 이제 마침내는 한글처럼 눈으로 쓱 훑어 읽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를 영어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비결이 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자동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어 외우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자꾸 까먹고.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단어 공부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권만 판다. 일단 처음 볼 때에는 표제어, 가장 굵게 쓰여진 그 글씨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까지도 표제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회독 할 때에는 함께 쓰여져 있는 유의어, 반의어까지 공부하고요. 4회독도 유의어, 반의어를 익히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마지막 5회독 할 때에는 아래에 함께 수록된 예문까지 본다면 정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200%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거고요. 단어 공부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틈틈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어를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기억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짧게 자주 마주치는 것. 따라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이것이 영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쌤. 근데 EBS 연계 교재 외에 다른 교재도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EBS 교재 중에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만 개편된 수능에 맞춰서 유형별 문항 분석을 수록한 뉴수능 스타트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부담 없는 분량, 엄선된 문항, 친절한 해설까지 여러분의 새로운 수능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겁니다. 그 이외에 참고하면 좋을 만한 교재들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은 시험 당일날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수험생으로서 나는 오늘 합격인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공부하신다면 이 길의 끝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호두 안 드세요? 2022학년도 합격을 향한 여정 EBS와 함께 가자!